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남궁기순 지음. 아이의 마음, 행동이 담긴 그림책에서 부모됨을 배우다. 그림책 연구가가 엄선한 21권의 성장 그림책. 아이의 일상을 살펴보는 일. 숲속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을 낯설고 재미있게 바꾸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게임을 왜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단순히 재미로 게임을 짧게 하면 괜찮겠지만 절제가 어려운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게임 노출 시간이 많아지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게임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통제합니다. 아이들의 게임 과다는 행동성 중독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지요. 점차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실태를 보면 어른의 문제인식과 대처 방법이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게임에 집착하는 까닭.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 속에도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주인공 아이는 엄마와 함께 숲속 외딴 집에 도착합니다. 조촐해 보이는 여행 가방은 아이와 엄마가 조용히 휴일을 보내려고 찾아왔음을 암시하지요. 엄마는 숲속 외딴 집에 왔지만 글을 쓰느라 바쁘고 아이는 게임기만 만지작거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글을 쓰는 엄마와 화성인 죽이기 게임을 하는 아이는 각자의 시간에 푹 빠져있지요. 아이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심심했는지 엄마와는 달리 아빠라면 자신을 데리고 나가 재미난 걸 보여주고 환하게 웃을 일을 같이 할 거라 상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숲속에 지내는 휴일이 반갑지 않지요. 밖에는 비가 오고 할 것이라고는 게임밖에 없는 아이는 계속 게임만 합니다. 혹시 책 속의 아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게임 좀 그만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할 거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게임에 집중한 아이들은 그 순간 게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큽니다. 제 친구도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길래 자신도 온종일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왜 그래? 라고 묻더랍니다. 아이들도 안 되는 건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친구는 아이와 다툴 때면 함께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소통의 시간을 가지니 아이도 마음을 터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훈육을 할 때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친구가 아주 잘하고 있었지요. 아이의 입장에서 마음을 살피는 태도도 좋고요. 자신을 지키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게임보다는 다른 게 훨씬 재미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시간을 조절하는 법과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하지요. 저도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까지 무척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한다고 했지만 일에 몰두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뒤로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아이는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할 테지요. 어린 시절에 친구만큼 좋은 스승은 없으니까요. 잘 놀 줄 아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놀이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아이가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건 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호기심 덩어리 아이가 하는 일.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 속 아이는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 엄마를 못 이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은 비가 내려 진흙탕이고 안경은 뿌옇게 김이 서려 앞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가지고 나온 게임기가 젖을까봐 주머니에 넣고 언덕을 내려가지요. 언덕을 내려가다가 뜻밖의 풀잎에 미끄러지는 느낌이 재미있고 연못 주변에 튀어나온 바위들은 게임 속 화성인 머리처럼 보여 재미를 느낍니다.
아이는 바위들을 하나씩 밟다가 게임기를 그만 물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 게임기를 건지려 했지만 건지지 못합니다. 소중한 게임기를 빠뜨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시리에 빠집니다. 속상한 아이는 나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슬픈 눈으로 거센 비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자신의 등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멩이처럼 아프고 눈에 보이는 나무조차도 자신의 신세와 같아 보여서 슬퍼합니다. 좋아하는 게임기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비까지 내리는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좋아하는 게임기까지 물에 떨어뜨렸으니 슬픔이 아주 크겠지요. 그러다 주인공 아이는 거센 비 사이로 나타난 거대한 달팽이를 발견합니다. 게임기 대신 달팽이에게 말을 걸어보고 만져도 봅니다. 드디어 게임기 대신 재미있는 걸 발견한 거지요. 아이는 숲에서 만난 새에게도 말을 겁니다. 비가 온 뒤 웅덩이에 가득한 물도 마구 튀겨서 돌아다닙니다. 매끈하고 투명한 조약돌을 눈에 대고 숲속을 탐색합니다. 이제 숲속은 아이에게 놀이터보다 재미있는 곳이 됩니다.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며 숲을 돌아다닙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연이 눈에 들어오니 신기한 것투성이지요. 한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니 아이는 더욱 활발하게 탐색합니다. 궁금한 걸 못 참는 아이답게 숲속을 샅샅이 헤집고 다니지요. 아이에게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는 건 고통입니다. 호기심 덩어리에 몸을 움직이는데 선수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일은 힘든 일이지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발견을 잘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도 곧잘 이건 뭐야? 저기에 왜 이게 있어? 라며 질문을 퍼붓지요. 작은 꽃, 나비까지 잘 찾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을 궁금해하며 자라는데 요즘엔 자연의 눈을 돌리기에는 방해물이 많지요. 게임기에 몰두해 있는 아이라면 발견도 못할 테고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질 겁니다. 이 책에 나온 아이도 게임기를 물속에 빠뜨리고 나서야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으니까요. 많은 부모들이 여러 체험학습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많이 다닐 겁니다. 저는 되도록 아이들을 숲으로 자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땅을 만져 흙의 촉감을 느끼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의 냄새를 맡아보고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곤충, 뛰어다니는 다람쥐가 사는 숲속에서 다양한 오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숲을 경험하는 시간은 빛나는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엄마도 도시에 살다가 숲에 가면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나요? 아이들은 더 마음이 활짝 열려 정신없이 달리고 달립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발짝발짝 뜁니다. 가끔은 풀 위에서 미끄러지고 구르고 옷이 조금 더러워져도 괜찮지요. 웅덩이로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매끈하고 투명한 조약돌을 통해 예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는 분명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진정한 교감은 듣는 그릇에서 비롯된다. 해가 어둑해지자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 속 아이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종알종알 말하는 대신 가만히 웃으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도 엄마를 이해합니다. 엄마는 젖은 아이를 닦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냅니다. 엄마와 아이가 교감하는 순간이지요. 아이는 따뜻한 코코아 향을 맡으며 엄마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은 아이는 마법 같은 소중한 하루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겁니다. 아이들은 새롭게 느낀 오늘 하루의 일상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자신이 본 것, 냄새 맡고 맛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엄마에게 모두 말하고 싶어 하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가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고 너무 보채거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말하든 하지 않든 부모는 그저 아이에게 마음의 선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만약 아이와 눈을 마주칠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바쁜지 체크해 볼까요? 나의 행동 패턴을 찾아보면 아이를 위해 무엇을 개선할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교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이와 보낼 유익한 시간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일상에 휴식을 주는 편안한 시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식물원, 여러 체험관. 되도록이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도시보다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권합니다. 자연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쉬면서 탐구하는 활동은 아이와 부모에게 최고의 선택이니까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숲과 공원이 조성된 마을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해주고 부모는 자유로울 수 있는 기쁨을 주니까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경험하는 축복이 됩니다. 자연의 공기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숨을 트이게 합니다. 특히 깊은 산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녹음이 짙은 산속에 들어가면 공기도 신선하고 나무의 향긋함으로 편안하게 됩니다. 산이나 숲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휴식을 선물합니다. 참, 이 책을 읽고 왜 엄마가 아이 혼자 숲으로 나가게 두었냐느니 게임기만 하도록 내버려 두었냐느니 하는 질문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 그런 걱정일랑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아이와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나요? 엄마가 바쁘기만 하면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와 보낸 시간 중에서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요? 아이와 여행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마법 같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을 의도적으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쉬웠던 순간을 남기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면 계절마다 피는 꽃과 나무의 푸름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아이와 시간도 넉넉히 가질 수 없습니다. 소중한 하루를 아이에게 선사하고 엄마도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